죄송하지만 오늘 영상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식단이나 운동, 습관, 루틴 이런 내용 기대하셨다면 제 채널에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년, 매달, 어쩌면 매주 3일도 못 가서 무너지신 분 계신가요? 정말 지치고 힘드시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의지력은 바닥인가 봐.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생존을 위해 변화를 거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처럼 식단과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회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왜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성공하고도 요요와 강박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깊게 고민하고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의지라는 두 글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의 다이어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지, 작심삼일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고 요요와 강박 없이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멘탈 관리법과 동기부여 전략을 저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간단한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코치 인생 시간 전부를 바쳐서 얻은 그 경험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약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나봤고요. 체지방만 6만 킬로 이상 감량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전문 운동센터 8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이어트 전문 도시락집 또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간 다이어트를 시켜줘보고 논문과 각종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요. 실패하는 원인과 패턴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그동안 3일 이내에 실패했다. 나는 다이어트만 하면은 항상 실패한다. 혹은 나는 애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여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3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회원들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가 가장 두려웠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처음 3일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익숙한 거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식단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뇌는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한 거를 벗어나는 거를 우리 뇌는 싫어해요. 이게 기본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건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면 반대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의 기본값 세팅을 다르게 해야 돼요. 처음 움직이는 그 습관, 처음 움직이는 그 의지, 처음 움직이는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처음 두려워서 못하세요. 왜 두렵냐? 처음 운동을 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루 갔는데 이 운동을 내가 어떻게 3달을 하지? 6개월을 하지? 처음 식단을 하려니까 이 맛있는 거를 다 포기하고 정말 맛 없는 거를 먹으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첫날을 했어요? 둘째 날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어떻게 3달을 하지? 6개월을 하지?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날, 둘째 날 힘들었던 거. 이게 여러분 3개월, 6개월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는 다 실패했을 거예요. 의지가 센 사람이 이거를 이악 물고 3개월, 6개월을 버틴 걸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3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힘든 정도, 여러분이 이악 물고 참는 정도가 절반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게 3주가 지나잖아요? 그 절반에서 다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3개월을 버티잖아요? 그럼 이 절반에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감량하셔야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혹은 10kg 감량하셔야 되는 분들도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이어트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지금 할만해요? 할만해요. 3개월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반복되는 일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3일만 버텨보세요. 여러분의 힘든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이어트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3일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지금 당장 즐겁죠. 근데 다이어트의 보상, 체중 감량이나 건강 증진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뇌 입장에서는 지금 고생하는데 보상은 언제 줄 건데 하면서 불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식단했는데 몸무게 변화가 없으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이 힘든 걸 어떻게 계속하나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마인드셋, 우리 마인드를 세팅해야 되거든요. 이거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온라인 관리반 가이드북에도 제가 써놓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종교처럼 느껴지거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얘기 꼭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부분은 시각화입니다. 그 시각화가 뭐냐? 여러분이 이미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성공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뚱뚱하니까 계속 뚱뚱하게 살아야 돼. 나 같은 놈이 성공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런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오시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내가 성공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는 몇 킬로가 될 거야. 어떠한 몸매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소리내서 꼭 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혹은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보는 그 보는 벽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돈 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서 뭐예요? 상상을 많이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아침에 이야기하시고 저녁에 이야기하시고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정말 맛있는 거에 유혹이 있을 때도 그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리내서 말하고 상상했던 게 그 맛있는 거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불평이 많으세요. 나는 왜 해도 안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났지. 제가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들이 이미 만약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걸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지금 하루의 현재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대한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저희가 회원들한테 항상 시키는 게 있어요. 제가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요즘에는 비타민 G라고도 불려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사,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도 돈 들지 않습니다. 하시면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 믿고 정말 하루에 감사한 걸 여러 개 찾아서 하루 종일 혹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녁이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뚱뚱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활동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활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날씬한 사람이고 탄탄한 사람이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뇌를 속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익숙함으로 가게 해요. 즉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운동하기 싫어하고요, 계속 가공식품이나 설탕이나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그런 음식들을 먹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래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먹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건강한 걸 먹는 걸 너무 좋아, 난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게 운동을 오는데 운동은 너무 힘든 행위인 거예요. 식단을 하는데 샐러드를 먹고 닭가슴살 먹는 게 너무 힘든 행위인 거예요. 이거 다 버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요 100% 요요입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학창시절에 아마 공부 잘했던 분들도 계세요. 왜? 이 약물 꾹 참고 시험 잘 본 분들이 있거든요. 다이어트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나는 게 없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하는 기간 자체를 즐기셔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즐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리학 책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냐, 웃어서 행복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고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실험과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이 빠져서 감사하고 살이 빠져서 난 이미 마른 사람이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샐러드를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야채와 콩과 이런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단백질을 먹는 거를 와 너무 좋아, 정말 맛있어, 와 이렇게 먹으니까 좋네 라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 가는 걸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 오늘 운동 가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인드가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완전 180도 돌려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뇌를 속이시고 여러분 말로 그걸 뱉으시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속 입으로 뱉고 손으로 쓰고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시각화하게 되면은 여러분 행동하게 됩니다. 시각화하고 열망하고 감사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건강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행동이 즐거워지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이 행위가 여러분의 뇌 이식 속에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여러분 누워있는 게 편하고 그냥 가공식품이나 설탕이나 이런 거 먹는 게 편한 게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게 뇌가 세팅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셔서 여러분의 이 루틴 여러분이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의지를 바꾸고 여러분의 의지를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햄버거 먹어도 됩니다. 샌드위치 먹어도 됩니다. 이런 과자는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의외로 괜찮은 식품. 적어도 저희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은 그런 거 드시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 고수야, 나는 저런 거 먹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는 분들 중에 저는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분들, 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프링글스나 이런 포카칩 같은 감자칩을 뜯었어요. 여러분 벌써 맛있어 보이죠? 벌써 입에 침이 고이죠? 자, 여러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먹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과자 한 봉지가 다 비워져 있다. 나는 중간에 멈출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음식은 손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랑 제가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빵 하나씩만 먹고 다이어트 할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안 된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은요, 빵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히 빵을 끊어보자. 그랬더니 완전히 빵을 끊고 하루는 너무 힘들죠. 이틀 힘들죠. 3일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더니 빵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는 거다. 여러분, 빵도 마찬가지고요.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참는데 힘든 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좋아하는 그 음식, 여러분 좋아하는 그것들, 여러분 안 먹으면 인생에 낙이 전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설탕, 가공식품, 여러분 빵, 밀가루,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보세요. 그리고 대체 음식도 허용하지 마시고 한 입도 허용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음식 잔뜩 마련해 놓고 괜찮은 식품들 잔뜩 생각해 놓고 전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꼭 완전히 여러분 끊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좋은 거를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끊는 거를 생각하니까 난 시작조차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방금 제가 한 내용 잊으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걸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식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좋은 식이섬유로 채워라, 좋은 단백질로 채워라, 좋은 지방으로 채워라, 좋은 습관들을 채워라. 여러분 이 좋은 습관들과 좋은 식단들을 채우시면요 생각보다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식단이 들어갈 구멍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 여러분 꼭 채워보시고요. 나는 그래도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 그 사이에다 넣으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한 번 맛있는 거 먹으면 주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그런 유형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한 번씩 먹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영역을 다 좋은 것들로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이어트 하면 실패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마다 3일을 못 가신 분들, 중간에 아니면 10kg 뺐는데 다시 요요가 오시는 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배고픔 레벨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배고픔 레벨이 0일 때가 가장 배고픈 거고 배고픔 레벨이 100일 때가 가장 배부른 거라고 제가 배부른 게 100, 배고픈 게 0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고 한 80,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쭉쭉쭉쭉 떨어지죠. 근데 이게 30쯤 멈췄을 때는 30에서 20쯤 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채로 쪄 드세요. 혹은 샐러드를 드세요. 혹은 좋은 단백질 드세요. 그러면은 30에서 20쯤 갔을 때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0으로 갈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 실패하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다이어트가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한다고 12시간, 14시간 공복하다가 이 배고픔의 레벨이 0까지 가는 거예요. 0 되는 순간 뭐부터 봐요? 배달 어플부터 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군것질거리, 간식거리, 냉장고를 수없이 열게 돼요. 맛있는 거 없나?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그때 배달 어플에서 샐러드 혹은 건강에 좋은 거 그거 먹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배고픔의 레벨이 20, 30일 땐 그거 먹거든요. 근데 배고픔의 레벨이 0 되면은 여러분 샐러드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돼요. 내 배고픔이 지금 20, 30까지 왔다? 바로 그때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해. 나 다이어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끼니를 더 자주 드셔야 돼요. 오히려 4끼, 5끼 드셔도 돼요. 나 배고픔의 레벨이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간식이라고 말하는 아몬드나 견과류 드세요. 또 다른 간식 좋은 것들 여러분 드셔도 돼요.
방울토마토 드세요. 계란 드세요. 그래서 내 배고픔 레벨을 제발 0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더 성공하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단을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처음에 제가 이 센터를 오픈했을 때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사실 다이어리를 쓸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 감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하셔도 되고 다이어리로 기록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먹는 것들을 다 기록해 보는 거예요. 먹는 것들을 다 기록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탄단지나 칼로리까지 나와 있으면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단백질 함량만 내가 채우는지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만약 물 기록할 수 있으면 물 얼만큼 마시는지, 내가 잠 기록할 수 있으면 수면 얼만큼 하는지, 그 다음에 걷기 몇 보 체크할 수 있으면 몇 보 걷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자는 습관, 물 먹는 거 한번 다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대충은 아세요. 내가 얼만큼 먹는지, 내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근데 대부분 다 정확하게는 모르세요. 이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록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꼭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커서 하려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의 개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저 어릴 때는, 지금은 아무 때나 치킨 피자 먹을 수 있지만 저 어릴 때는 시험을 잘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치킨 피자였습니다. 탕수육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탕수육, 짜장면, 치킨, 피자는 특별한 날에 내가 뭔가 잘했을 때만 먹는 게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제가 돈을 벌게 되고 제가 사 먹을 수 있을 때 매일마다 치킨, 피자, 짜장면, 햄버거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 먹는 시간이 기쁨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에게 치킨 한 마리 정도 괜찮잖아.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에게 피자 한 판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보상 경로를 찾으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에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걸로 보상을 주지 마시고요. 다른 걸로 채워보세요. 저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맛있게 먹고 술 마시는 게 저는 이 보상이 저는 가장 좋은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거면 그 보상 경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거기 앞에 먹을 게 놓여서 그 먹을 걸 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 시간을 한번 피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시간에 여러분 드시지 않을 수 있다면 드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드실 걸 싸갈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보상 경로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이어트 사실을 주변에 알리셔야 됩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몰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이어트를 왜 몰래 하냐? 유난 떤다고 할까봐. 너만 유난 떠냐? 너만 다이어트 하냐? 나도 다이어트 한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랑 다이어트 안 하는 척 해야 되니까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적당히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끝나고 회식도 가야 되고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남편한테, 아내분한테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다 가족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다이어트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몰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권하세요.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이번에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테니 내 다이어트를 도와달라. 여러분 꼭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 다이어트 중이니 나는 도시락을 먹겠다. 나는 샐러드를 먹겠다. 나는 좋은 것들을 먹겠다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SNS를 하신다면 여러분 올리셔서 나 다이어트 중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목표도 이야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고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한 이후에 요요 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서 요요가 안 오는 방법은 다이어트 기간이 어떠냐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다이어트 기간 동안 양을 줄이거나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너무 늘려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100% 요요입니다. 줄어든 식사량, 줄어든 기초대사량, 그리고 망가진 대사,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시 살이 쪄야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다이어트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여러분 양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급격하게 늘려서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다 망가집니다. 살찌는 체질이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살찌기 좋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 한 사람이 살찌기 좋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다른 영상들 보시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어떤 건지 이야기한 영상들 많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요요가 오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요가 오는 분들의
거의 100%다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끝! 지금부터 맛있는 거를 마음껏 드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맛있는 걸 먹기 시작했을 때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여러분 피자를 먹었어요, 햄버거를 먹었어요, 치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돈가스를 먹었어요. 근데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찌는 체질이 아닌가 봐. 그렇게 일주일을 먹습니다. 어떤 분은 3일을 먹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찌는 건 괜찮아, 금방 다시 뺄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이 3kg, 5kg, 10kg가 찌기 시작해요. 괜찮아, 난 다시 뺄 수 있어. 그러다가 영원히 못 빼는 몸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요가 안 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의 몸이 살찌지 않는 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쁜 음식으로 계속 넣어주면은 금방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호르몬이 망가지고요, 장내 환경이 망가지고 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요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몸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의 호르몬 시스템, 장내 환경, 여러 가지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만 여러분 맛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저는 8대2로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즉 다이어트 할 때 먹었던 거를 80%는 드셔주셔야 돼요. 20%만 여러분 맛있는 걸 드셔보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5끼는 제대로 된 식사, 다이어트 되는 식사를 하시고, 물론 양은 좀 더 드셔도 되겠죠. 한 끼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1주, 2주, 3주를 했는데 체중이 오히려 더 빠지거나 아니면 체중이 더 이상 찌지 않아. 그러면은 비중을 더 늘려도 되겠죠. 10끼 중에 3끼로. 그 다음에 또 역시 찌지 않아. 그러면 더 늘려도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완전히 100% 다 맛있는 것만 드시면은 절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매일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안 찌는 분들이 있던데 저도 그런 체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런 체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조금씩 맛있는 거 먹는 습관을 천천히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늘려가셔야 돼요. 다이어트 과정 동안에 내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내가 살이 빠지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즐겁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게 즐거워야지, 건강하게 먹는 거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만 행복한 일이면 여러분 이미 그 다이어트는 실패한 다이어트예요. 살이 빠졌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었던 부분 있으신가요? 작심삼일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던 경험, 혹은 성공 후 강박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겠다 하는 여러분의 다짐을 여러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 이야기가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댓글은 여러분 저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이 멘탈 게임을 이겨내기 어렵거나 더 체계적인 습관 형성 및 유지 전략에 대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저희 고다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에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이 단순히 살 빼는 것을 넘어 건강한 마음 습관까지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 및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저와 저희 코치님들은 이렇게 정말 작심삼일을 못 넘기고 정말 다이어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을 그동안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나봤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믿고 꼭 온라인 관리반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길고 외로운 다이어트 여정에 한 줄기 빛과 용기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